오늘 자, 오늘 연구원님 어떠셨나요? 통화 간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, 경기 순환의 핵심인 GDP를 통해서 경기를 파악하고 장기 추세를 바탕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경제 침체를 판단하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 연준의 FOMC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FOMC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금리만 얘기를 하지만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통화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개시장 조작, 기준금리, 지급준비금 이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정책을 조정을 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고 경기가 너무 물가가 뛰거나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준이 하고 있는 통화정책 회의가 1년에 8번 열리는 FOMC가 될 텐데 이 8번 정기 회의를 하면서 경제 상황을 점검을 하고 그때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5.25에서 5.5%로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연준도 어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중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. 듀얼 맨데이트 라고 해서요. 완전 고용이랑 물가 안정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완전 고용이라는 거는 결국 경기를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침체되지도 않게 하는 가장 적정한 정도의 고용 시장을 유지시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물가 안정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물가가 사실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가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가를 어떤 일정 수준에서 고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PC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물가 지표를 2% 수준의 중장기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물가의 목표로 삼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고용이랑 물가 이 두 가지를 봐가면서 기준금리랑 나머지 정책 수단들을 조정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먼저 연준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랑 또 부의장들이 있고요. 그 외에도 이사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상임직이고요. 그 외에도 지역 연은 총재들이 있습니다. 사실 이 지역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총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씩 투표권을 돌아가면서 가지게 됩니다. 그러면은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장이나 부의장, 이사 같은 상임직들과 4명의 지역은행 총재들이 매년 투표권을 가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사람들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갖는지 아니면 매파적인 스탠스를 갖는지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약간씩 변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매파라는 거는 통화정책을 조금 더 긴축적으로 가져가려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. 비둘기파는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가장 매파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사가 FRB의 이제 미셸 보우만 이사인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경기 상황에서도 만약에 물가의 진전이 없다면 금리를 더 올릴 이사가 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위원들이 있고요. 반면에 비둘기파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3번, 4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반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를 볼 때 올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냐. 이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왜냐하면 매스컴에는 모든 연은 총재들이 다 나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매파, 비둘기파 굉장히 혼재되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지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 투표를 하냐. 여기에 따라 기준금리가 한두 번 좀 더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중립에서 비둘기파 사이 이 정도 쪽에 지금 속해져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. FOMC가 아까 1년에 8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8번 중에 3, 6, 9, 12월 이 4번의 경우에는 SEP라는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. 이게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각 연준 위원들이 미국의 GDP가 어떻게 될 것 같다. 뭐 실업률,
물가 그리고 내년 올해부터 몇 년 뒤까지 그 기준금리가 몇 프로가 적정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숫자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. 이게 서머리로 제시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 지금 2.1%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금리는 4.6%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금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한 3번 정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금리 관련해 가지고 점도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점도표라는 거는 각 위원별로 나는 어느 금리가 적정할 것 같아라고 점을 찍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4년 말에 어느 정도의 금리가 적정할 것 같니?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연준위원들마다 나는 한 번, 두 번, 세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인하의 횟수를 이제 점을 찍는 거죠. 그럼 이 횟수 중에서의 중간값이 결국은 여기 나오는 숫자가 된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준위원들이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 이제 연말에 금리의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표가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. 결국 약간 포워드 가이던스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